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장관이 지금 국회 나가서 증인 신문 과정에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이 단전 단수 조치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언론사 등 단수 조치 지시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단전 단수는 일체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의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탄핵 심판 증언 진행 중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이죠.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상계엄 국무회의 상황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것을 의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에 새로운 정책 추진이 전혀 불가능했다. 즉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국정이 마비되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재난관리 상태도 문제였다. 예산을 깎아버리고 입법적으로 뒷받침 안 해주는 바람에 사실상 재난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차 탄핵 소추 이유는 내란 동조라는 건데 황당하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이냐면 쟤들이 1차 탄핵 소추를 했다 부결됐잖아요. 2차 탄핵 소추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내란이 들어갔잖아요. 그전엔 내란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다음에 2차 탄핵 소추의 국정 피해 줄이기 위해 사임을 했다. 쟤들이 2차 탄핵 소추를 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 있다가는 결국 일을 못 하겠고 오히려 국가에 피해가 되겠다. 그래서 사임을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대통령 비상계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거 오래 안 할 거다. 바로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대통령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고심을 충분히 이해한다. 대통령이 계엄을까지 선포한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같이 하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민이 또 비상계엄에 대해 찬성 반대를 별도로 밝히진 않았다.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거를 별도로 밝힌다든지 내지는 국무회의에서 그걸 별도로 밝히는 뭐 그런 건 없었다. 비상계엄이 의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당시에 없었다. 비상계엄이 의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고 다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경제에 영향이 가느냐 안 가느냐 뭐 그런 어떤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든지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이것이 불법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그리고 그것이 통치행위고 그러니까 그걸 비상계엄 하는 자체를 갖다가 이게 불법이어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말이죠. 그러면 이 국무위원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서 그거 말렸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불법인데 어떻게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건데 대통령 그렇게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한다고 말합니까?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시 상황이라든지 내지는 그에 준하는 국가 어떤 위급상, 긴급상 이런 거야만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불법이고 위법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단전 단수 이런 것들을 지시받은 적 없고 언론사 단수 조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그걸 하더라. 라고 지시받은 적 없다. 또 지금 그 일부에서는 말이죠. 일부 저쪽에서 좌파 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마치 이상민 장관이 그 소방본부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서 그 단전 단수 그런 것들을 지원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즉 이상민 장관은 자기가 지시받은 바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이상민 장관이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그런 진술을 많이 쏟아냈던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 얘기한 걸 갖다가 어떻게 그것이 바로 JTBC로 그것이 흘러가고 JTBC에서 그걸 왜곡해 가지고서 또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다는 건데 그때 상당히 이상민 장관 측에서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MBC가 먼저 보도한 건지 JTBC가 먼저 보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MBC가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지금 그때 나왔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헌재에 지금 가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록 같은 것이 어떻게 나가는 건지는 모르지만 바깥으로 나가고 그 MBC라든지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그 보도도
이쪽의 어떤 그 반론권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어떤 그쪽 얘기. 그다음에 또 이상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마치 이상민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었다. 이상민마저도 윤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그랬던 적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상민을 우리 쪽에서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은 더군다나 대통령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왜 일어난 거고 그 당시 국무회의 상황이 어땠고 그다음에 또 이상민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주신문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상민 장관이 지금 단전 지시를 받았다거나 내렸다거나 내지는 국무회의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하다고 불법하다고 그런 말이 나왔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이상민 장관이 경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해유를 받아서 무슨 조금 불리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법원에서 공판 중심주의라는데 여기서 얘기한 것들이 증거 능력을 갖는 것이지 지금 저 밀실에서 쟤들의 해유라든지 쟤들이 왜곡해가지고 물었다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뭐가 조금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밀실에서 만든 어떤 신문 조서를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쓰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법적 그 소송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이제 MBC라든지 JTBC라든지 이때 흘러간 그 내용, 왜곡된 내용, 그게 다시 또 이제 헌재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하나의 만약에 재판의 자료로 삼는다면 이거는 뭐 완전히 공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증거 그걸로 재판을 한다는 것이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 지금 헌재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우리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먼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반대 측에서 국회 측에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조금씩 이제 추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재판부에서 질문을 하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상민은 가장 중요한 말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 말씀을 드렸죠. 이 비상계엄을 갖다가 오래 끌어가지고 무슨 제들은 무슨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마치 대통령이 친위 구테타를 통해서 영원한 집권을 꿈꿨던 것처럼 뭐 그렇게 막 몰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비상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우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상민의 말을 통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합법이라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때 국무위원들도 우위법이라는 인식을 한 사람도 하지 못할 만큼, 하지 않을 만큼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탄핵 기각에 도움이 될 텐데요. 문제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꼬여 있어가지고 창자가 배배 꼬여 있어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왜곡해가지고서 이 틀에 자기 틀에 정형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경우가 이제 걱정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지금 엄청난 그런 열기가 있다 보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